향당 6장은 내용 자체가 어떤 사상이라기보다도 주나라 시대의 예복체계, 색채윤리, 공사 구분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복식 규범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의 옷 입는 방법이니까 별 뜻이 없고 옛날에 이런 옷을 입었다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설명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공자의 생활 격식을 지술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군자의 격식을 적은 글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군자의 격식을 적은 장으로 보고 일반적인 해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나라 시대의 복식 제도, 복식 형태가 어떤 것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이 해석이 쉽게 되니까 이 복식 용어에 대한 제도적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즉, 이 장의 핵심은 무엇을 입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서 언제, 어떤 신분으로 입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색채, 색깔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를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색을 먼저 감추색이라고 해가지고, 이 감추색, 여기서 나오죠. 군자, 불이 감추식에서 이 감추색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감추색은 혼탁한 중간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자는 이것을 장식으로는 감추색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홍자, 이거는 강한 사채색인데 이건 평상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 검정취죠. 검정 옷인데 이것은 정색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색으로 치를 입는 것을 공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소는 흰색이죠. 이건 절제나 상복 계열의 흰색을 입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상복을 흰색을 입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자도 예절에 예복의 가능성이 있는 색이 바로 흰색이고, 황색은 중간색으로서 제한적으로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 구자는 아주 옛날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는 잘 사용 않는데, 옛날 춘추시대, 공자시대는 이걸 가죽옷을 의미해요. 가죽옷구라고 그러는데, 어떤 가죽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고구는 바로 어린 양을 재료로 써서 정중하게 입을 때는 이 고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린 양일 때는 고구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자인데, 이건 예구인데, 사슴새끼를 자료로 만든 이런 가죽옷은 바로 예구라고 합니다. 담백한 그런 때 쓰죠. 그 다음 호구는 여우죠. 여우 가죽으로 만든 옷을 바로 호구라고 그러고, 담비로 만든 겉옷을 가죽옷을 바로 학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설구장은 바로 집안에서 입는 가죽의 평상복인데, 설은 게 속옷이에요. 이렇게 가죽 옷의 종류도 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저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의 복식은 이렇게 입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본문을 해석하기가 쉽죠. 그래서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본문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옛날 입던 복식이기 때문에 고문에서의 글자들이 아주 여러 가지로 나와요. 속자도 많이 혼입이 되고, 그래서 대충 통행본으로 되어 있다는 책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자, 불이, 이게 추자죠. 감추식. 즉 군자는 감추, 보라색이나 붉은색의 옷깃을, 식은 장식하다, 옷깃을 장식하다. 붉은색이나 보라색이나 붉은색의 옷깃으로 장식하지 않는다. 불이 않는다. 군자라면은 이렇게 혼탁한 중간색, 즉 감추색이나 보라색이나 붉은색으로는 이렇게 장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홍자, 불이, 의, 설복, 즉 홍, 붉은홍이죠. 자, 자주색. 다홍색과 자주색으로는 뭘 안 했습니까? 의, 설복, 의 하지 않았다, 불이 하지 않았다, 설복으로 하지 않았다, 즉 설복은 평상복으로 하지 않았다. 즉 홍자는 강한 사채색이어서 평상복으로는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당서, 더위서지요. 더위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여름에는 진취격, 고약한 옛날 자인데, 진은 호도시요. 호도진, 고운 갈포치, 거친 갈포치 해가지고 배옷을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름 더울 때도 고운 벼나 거친 벼옷을 이렇게 두 겹으로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겹으로 입고 표의 반드시 이렇게 두 겹으로 입고 그리고 나서 예출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의 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더웠더라도 갈포색이라도 거친 옷과 또 고운 갈포옷 이런 것들을 두 겹으로 입고 예출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요자는 바로 치자인데, 치자는 바로 검은 비단치예요. 비단이 검다 이런 검은 비단치, 이것이 바로 정색이에요. 이건 공식적으로 입었죠. 그래서 검은 비단, 검은 옷을 입을 때는 고구, 반드시 고구는 뭡니까? 어린 양 가죽을 자루로 쓴 가죽옷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검은 옷을 입을 때는 바로 어린 양가죽을 자르르 한 고구, 이것을 입었고 갖추어 입고, 표의 구지요. 이 자도 굉장히 어려운 자인데, 옛날 얘기니까, 옛날 자니까 바로 어린 사슴 예예요. 예자인데 예구라고 해서 사슴 새끼니까 어린 사슴 새끼를
가죽으로 만든 옷이다. 이런 예고. 그러니까 소의, 즉 흰옷을 입을 때는 이 소는 바로 흰옷을 얘기하죠. 소, 바로 흰색. 이 흰색 그 예복의 가능성이 있는 이 흰색을 입을 때는 바로 예구, 어린 사슴의 가죽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황의, 즉 누런 옷을 입을 때는 뭘 입었느냐? 호구로 입었어. 호구. 누런 옷을 입을 때는 여우의 가죽옷을 받쳐 입고, 호구죠. 호구는 자료가 여우지요. 여우의 가죽옷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게 설구장인데, 설구장. 즉, 평상복이죠. 평상 입는 가죽옷을, 설구는 평상 입는 가죽옷을 길게 입는다 말이죠. 길게 입고, 단우, 매일, 이거는 왼쪽은, 오른쪽 쓰면은 매일은 뭐 짧게 하다, 이런 얘기죠. 평상 입는 가죽옷은 길게 입되, 평상 없는 가죽옷은 길되, 오른쪽 소매는 짧게 한다. 즉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오른쪽은 짧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 취임의, 반드시 취임의, 잠잘 때 옷을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잠잘 때 옷도 준비해야 되는데, 있어야 하는데, 잠잘 때 옷은 그 길이가 일신, 사람의 키 높이에다가 유 더하기 반. 그러니까 사람 키 1.5배만큼 크게 입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잠옷을 마련하되 그 길이가 바로 사람 키의 1배 반이나 되게 한다. 그 다음에 호학이죠. 호구, 학구에서 호는 여우호, 학은 담비학입니다. 그래서 호학지구는 바로 여우와 담비의 후는 두텁다, 이런 얘기요. 두터운 털 가죽옷은 거처할 때만 입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바닥에 이런 호학, 여우와 담비의 두꺼운 갑옷을 깔고 생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을 치운다, 이런 얘기. 상이 끝났을 때 이런 얘기. 상복을 벗은 후에는 무소불패. 우리는 무소불위라고 하죠. 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폐차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상이 끝나면 폐차를 어디에다도 한다. 즉 상복을 벗은 후에는 몸에 폐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바로 말하자면 탈상 다음에는 폐옥을 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장, 비유고, 비유고
비, 유상이라는 것은 예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상은 예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복이 아닌 것은 반드시 이게 살이 아니고 있던 새입니다. 가마다, 새, 쌀르다 이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예복이 아니고 집에 있는 일상복일 때는 바로 주름을 잡는 대신 천조각을 꿰매서 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쇠는 바로 가마다 이런 얘기죠. 옷감을 가마다 이런 얘기니까 예복이 유상 예복이 아닌 그런 경우에는 예복이 아닌 평상복일 때는 주름 잡는 대신에 천초막을 꿰매서 이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현관 이렇게 화려하게 어린 장의 가죽옷과 즉 의관 검은 관모를 입고는 불이죠. 조문을 하지 않았죠. 다시 말해서 화려하게 입고 남의 상에 가서 조문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장례식에는 사람들이 검은 옷이나 이렇게 간소하게 차려입고 가죠. 이렇게 화려하게 형형색색으로 하는 그런 옷은 입는 것을 절제하죠. 이런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롤이라고 해서 좋은 달인데 좋은 달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기롤은 매월 초하루 날입니다. 매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조복, 정식으로 입은 조복을 입고 조정에 나간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복에 대한 주나라 시대의 그 예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복식 규정이니까 지금은 엄청 변화돼서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상상도 안 가죠. 그러니까 향당 6장은 바로 복식 규정에 대한 그런 거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단편 7장은 공자께서 제사나 중요한 의식을 앞두고 반드시 마음을 가다듬는 어떤 재계라고 있습니다. 재계. 재계할 때 그 엄격한 어떤 엄격하고 정결한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제사에 앞서서 약 10일간은 정성스럽게 목욕 제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선조의 신령이 강림하고 제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10일 전서부터 이렇게 제계를 했는데 이 제계를 할 때의 바로 의식주, 옷과 먹는 것과 거처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 간단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이 재와 이게 전부 같이 쓰니까 요렇게 되는 요자나 같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개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재개할 때는 바로 목욕하고 다음에 반드시 명의포를 준비한다 해야 되는데 목욕한 다음에는 반드시 명의포를 입고 이런 얘기는 집주 해석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쟤는 개를 얘기해요. 개를 얘기해요.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이런 그 재개를 할 때 명의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명의표는 좀 뭐냐? 명의표는 바로 제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자는 이것을 바로 어떻게 해석했느냐? 재개할 때 입는 옷이다. 제복 이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한다면 반드시 마포옷을 입고, 즉 명의포 제복을 입고, 그 다음에 재필 변식하죠. 재개할 때는 반드시 전부 필자가 들어가죠. 이거는 그냥 대충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부. 엄격히 규정을 해놨죠. 그래서 먹는 것도 변해야 된다 이렇게 봤어요. 제주할 때는 반드시 음식도 바꿔야 된다. 주자 집주에서는 이 변식을 뭐라 합니다. 거성조야 해가지고 바로 비린내 나는 것 같고, 비린내 나는 그런 비린내 성이죠. 자극적인 그 비린내 나고 자극적인 것을 거한다, 없앤다, 없앤 것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필, 거하기는 어떻게 했느냐? 반드시 천좌해라. 거처하는 자리도 반드시 평소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재개할 때는 열흘간 목욕하면서 정성스럽게 목욕 재개를 하면서 선조의 강림을 기다리는 이때는 바로 의식주, 이것을 반드시 평소와 달리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대충 주해를 해보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쟤는 쟤하고 같이 쓰니까 재개할 때, 여기서는 재개할 때 상황 분석가 되죠. 반드시 무엇 입어야 된다.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이유 있어야 된다. 마련해야 된다. 뭘? 명의포를 마련해라. 명의포는 목욕한 다음에 입는 옷이죠. 이건 바로 제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재개할 때 입는 옷. 이걸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화려함을 배제하고 정결성을 강조하는, 재개할 때는 명의포 반드시 명의의 삶들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재필 변색은 재개할 때는 반드시 음식을 다르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변자지 바꾸다. 평소 식사와 재개용 식사는 변경돼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육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만 재개할 때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필 변좌는 바로 거처하는 자리도 반드시 평소와 다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집에 있을 때, 거처할 때, 즉 앉는 자리를 옮겨라. 즉 평상시와 자리와 구분해서, 즉 공간까지 바꿔서 마음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세 구로 되어 있죠. 의에 대한 것과 식에 대한 것과 거에 대한 세 군데, 각 구마다 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규범성, 엄격성을 얘기하죠. 규범과 엄격성을 의미하고, 이 세 문장에서 동사는 바로 유, 준비하다, 변하다, 바꾸다, 이것만으로도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정 설명 없이 그냥 행동만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몸의 가짐으로 예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사상적인 핵심은 바로 재계란, 마음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죠. 옷과 음식과 자리까지도 바꿔서 몸과 마음을 함께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니까 주자 집주에서의 해석을 조금만 첨가해서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주자 집주에서는 바로 이 계제를 했죠. 즉 이 제는 바로 경계하고 상가한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명의포, 요거는 바로 재기할 때 입는 옷이죠. 제복, 명의포는 재기할 때 입는 옷이고, 변식이라는 것은 바로 거성조야, 즉 비리고 비릴성, 자극적인 비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거한다, 없앤다. 그러니까 육류나 강한 향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은 먹지 않는다. 재계 동안에는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변자는 바로 불고 상처야죠. 평소에 앉던 자리에서 있지 않다. 평소에 있던 자리가 아니다. 딴 데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무엇 얘기냐? 경지지야. 즉 공정함이 지극함을 주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줄로 해석하면 주자는 재계란 마음만 상가는 것이 아니에요. 몸과 환경까지도 바꿔 경을 완성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